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묵혜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묵혜. 오늘은 진짜 끝장납니다.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고! 첫 소식은 살짝 훈훈하게 가보시죠. 배우 브래들리 쿠퍼가 슈퍼모델 이리나 샤크와 뉴욕 맨해튼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딸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재결합 소문이 다시금 솔솔 피어오르는 중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에 걸쳐 사귀다 헤어진 두 사람은 지난 여름 바하마에서 함께 휴가를 보낸 이후 수개월에 걸쳐 재결합 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가 말하길 그들은 재결합을 고민 중이고 이리나는 딸에게 동생을 안겨주겠다고 단언했으며 브래들리 역시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사귄 적이 있었고 작년엔 카니에와도 연문설이 있었으며 브래들리는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인 푸마 아베딘과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캐주얼한 관계였음이 밝혀졌죠. 헨리 카빌이 PC 조립에 늘 진심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름 아닌 게임 워해머 시리즈의 빅팬이라서라는데요. 워해머 시리즈는 미니어처 게임 시리즈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헨리는 요즘 그 중에서도 PC 게임인 토탈워 워해머 3를 엄청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팟캐스트에서 도대체 얼마나 이 게임에 시간을 쓰냐는 질문을 받자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하루 4시간 이상은 되거든요. 라고 대답한 헨리. 그리고 헨리의 이런 게임 사랑을 존중해주는 여자친구는 바로 나탈리 비스쿠소. 얼마 전 처음으로 이 커플이 에놀라 홈즈2 프리미어에서 공식적으로 레드카펫 데뷔를 했죠. 1년 반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대부분 비공개였으나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나탈리의 아버지는 뉴멕시코의 부호로 15살 때부터 $500만 집에 살면서 벤틀리와 페라리를 몰았고 10대 후반에는 캘리포니아 라호야로 이사한 뒤 쭉 그곳에 살고 있으며 현재는 영화사 레전더리의 TV 사업부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레전더리라면 맨 오브 스틸과 에놀라 홈즈 등 헨리 카빌 작품들과 연관이 있는 회사죠. 그리고 여기서 질문. 드웨인 존슨의 커리어는 누가 키웠다? 바로 전처인 데니 가르시아이고 둘은 이혼 후에도 제작사를 설립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드웨인과 헨리는 현재 같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카빌의 커리어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는 어쩌면 여친인 나탈리일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가 하면 헨리가 슈퍼맨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넷플릭스 드라마 위쳐의 게롤트 역에 공백이 생겨버렸는데요. 크리스 햄스워스의 동생인 리암 햄스워스가 후임으로 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일단 주요 간부를 해고했습니다. 여기엔 CEO 및 CFO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를 했던 정책 담당 간부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듯 금지된 계정을 일론이 부활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일론은 10월 30일부터 인증 프로세스를 대폭 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위터의 블루 배지를 구독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의 기능에 포함시켜 이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월 정액을 부담하는 식으로 변경을 할 거라고 합니다. 블루 배지는 유명인물들의 실제 계정과 스푸핑 계정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엄정한 본인 인증을 거친 뒤에 주어지는 것으로 현재는 무료 신청 및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작가 스티븐 킹은 월 $20로 내 블루체크를 유지하겠다고? 여시나 접서 라고 반발하는 트윗을 올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한 뒤 관리직들이 스태프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마감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한 주간 84시간의 근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누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지 체크하려는 일론의 테스트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직원들은 11월 초 안에 할당된 과제들을 완료하지 않으면 잘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의 관리직은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어떤 직원을 남기고 어떤 직원을 잘라야 할지의 목록을 일론 머스크의 팀에게 보내고 있다는 관계자의 폭로가 인사이더지의 기사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론은 트위터의 전 직원의 4분의 1을 삭감할 계획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도 있어서 대규모 해고 러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론이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전 연인인 앰버 허드의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최근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많은 기업들로부터 비즈니스 철회를 당한 전 카니에 현리의 팬들이 그를 다시금 억만장자로 만들겠다며 클라우드 펀딩에 돌입했습니다. 고펀드미에서 캠페인을 시작한 것인데요. 목표 금액은 $10억. 그러나 이 모금은 $5밖에 모이지 않았고 이후 삭제된 뒤 이 캠페인을 모방한 페이지가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엔 카니에 팬들이 그의 빚인 $5,300만 모으겠다며 비슷한 펀딩을 했었고 목표 금액의 1000분의 1인 $57,000가량이 모였지만 카니에는 자금 수령을 거부. 이 돈은 음악 자선단체에 기부된 바 있습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카니의 순 자산은 이 일로 인해 $15억 향후 $4억 될 것을 전망하고 있죠. 카니와의 관계를 끄는 아디다스와 발렌시아가는 즉시 콜라보 2탄을 발표했습니다.
이 컬렉션에선 슈퍼모델 벨라 하디드와 프랑스 배우 이사벨 유페리 캠페인 모델을 맡았으며 오버사이즈의 축구 저지, 집업파카와 트랙 슈츠에 발렌시아가의 히트 상품인 아워글래스백 등 전부 스포티하게 어레인지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삭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Hey, sorry to interrupt, but I need your help. You know how I'm starting this project soon? Right. Well, anyway, I don't want to have to wear a bald cap, so will you guys shave my head? 로버트는 이렇게 10살 아들 엑스턴과 7살 난 딸 에브리에게 삭발을 부탁했고 아빠 머리를 전부 깎아버려! 그리고 Great job, guys. I'll let you get back to your pumpkin carving, but what do I owe you? I'm going to help with the Halloween project. Happy Halloween! 네, 로버트는 아내 수잔과 이 두 자녀를 두고 있고요. 전 부인인 데보라 팔코너와 낳은 올해 29살인 아들 인디오도 있습니다. 의외의 우정이 있다면 이런 거겠죠. 윌 스미스가 얼마 전 자신의 신작 영화 이맨서페이션의 비공개 시사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의 우정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플로이드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린 어디선가 서로 만난 적이 있었나? 싶은 관계에 불과했고 친구라는 느낌은 아니었다. 하지만 플로이드는 아카데미상 시상식 다음날부터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영원히 나의 친구다 라고 밝힌 윌. 그의 출연작들은 지금 대부분 촬영 및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계 제1의 미녀 커플이 탄생한 걸까요? 미스 아르헨티나 마리아나 발라레와 미스 푸에르토리코 파비올라 발렌틴이 결혼을 했습니다. 인스타에 해당 영상을 업로드하며 지금까지 우린 이 관계를 비공개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날에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적었고 콘테스트에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리아나와 파비올라는 2020년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콘테스트에서 만났으며 이 대회에서 두 사람은 모두 탑10 안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SNS를 통해 연달아 공개가 되어서요.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 왔군요. 미국의 가수이자 래퍼 에런 카터가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월 5일 아침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에 있는 집 목욕탕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사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그룹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멤버인 닉 카터의 동생으로 1997년부터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수많은 투어나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하며 커리어를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불과 9살에 발매한 데뷔 앨범은 100만 장이 넘게 팔렸고 이후 발매된 앨범들도 토탈 수백만 장이 판매. 2000년에 발표된 두 번째 앨범 에런스 파티는 트리플 플래티넘을 따기도 합니다. 이후 부쩍 성장의 래퍼로 변신.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댄스 프로그램인 댄싱 위드 더 스타에도 출연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정신적 고통에 직면했고 정신분열증, 다중인격,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며 여러 번 재활시설에 들어갔으며 2013년엔 수백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들어갈 꼴 문제로 경찰서 또한 여러 번 드나들었죠. 2021년 11월 22일엔 당시 연인이자 약혼자인 멜라니 마틴과의 첫 아이인 프린스 리리 카터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고 친권은 멜라니에게 넘어갔죠. 에런은 프린스의 친권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스스로 재활시설에 입수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에런의 집으로 온 멜라니는 오열했고 이후 인스타를 통해 에런과 키스하는 사진을 올리고 숨을 쉴 수 없다고 코멘트하는 한편 틱톡에 울고 있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요. 인스타그램 측은 에런이 세상을 떠남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며 11월 7일부로 멜라니의 인스타 계정을 잠정적으로 사용 중단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런의 과거 트윗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에런이 두 번째 집을 팔고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집에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살 준비가 됐어 라고 쓴 내용이었죠. 에런은 2020년 11월에 이 집을 62만 달러에 구입한 뒤 3개월 만에 내놨고 결국 3만 달러를 낮춰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형인 닉 카터가 성명문을 발표하죠. 내 마음은 부서져 버렸다. 동생과 나는 복잡한 관계에 있었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은 결코 퇴색되지 않았다 라고 썼습니다. 에런의 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에런이 닉과 화해했음을 밝혔고요. 과거 연인이었던 힐러리 더프도 10대였던 난 당신을 깊게 사랑했었다며 심경 고백을 공개했습니다. 에런과 힐러리는 2000년 서로 13살 때 사귀기 시작했고 린제이 로한과의 삼각관계로 헤어지게 되었었죠. 2005년 CNBC의 인터뷰를 통해 에런은 당시 힐러리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미안했다 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린제이 로한도 전 연인 에런의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보냅니다. 그가 편안하게 잠들길 큰 사랑을 담아 라며 추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유서는 따로 없었고 에런이 발견된 욕실에선 스프레이 캔들과 처방받은 약병들이 발견되었다는데요. 에런이 원래 이런 것들을 흡입해온 터라 경찰은 그 용도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9월 20일엔 SNS로 팬들과 라이브 소통을 하던 중 스프레이 소리가 들려 팬들이 걱정을 하는 한편 경찰 신고가 들어갔었고 사인이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여서 향후 LA 검시국이 따로 이 부분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회고록을 발매한 프렌즈의 매튜 페리가 책에서 키아누 리브스를 디스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튜는 1988년에 배우 리버 피닉스와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리버가 1993년에 오버도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에 대해 매튜는 리버는 내면도 외모도 너무 아름다웠다. 일찍 죽는 건 언제나 재능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썼는데요. 이어서 리버나 히스레저 같은 독창적인 사상가들은 죽는데 왜 키아누 리브스는 세상에 아직 있을까? 라는 말을 농담조로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리버 피닉스는 키아누 리브스와 꽤 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이 글은 키아누에겐 리버만큼의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던 데다 여러 차례 비슷한 뉘앙스로 키아누를 공격했던 매튜의 책은 출간 직후부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매튜는 사실 나는 키아누 리브스의 열렬한 팬이며 적당히 이름을 골랐다. 내 잘못이고 사과드린다. 내 이름을 썼어야 한다. 라며 우연히 키아누의 이름을 썼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정작 키아누 리브스는 이런 해프닝이 있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기 몇 주 전에 새로운 절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톰 크루즈. 톰은 여왕의 재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에 등장을 했지만 당시 여왕의 컨디션 우려로 두 사람이 만나진 못했었죠.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 여왕은 톰을 윈저성으로 직접 초대했고 함께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윈저성으로 헬기를 타고 날아온 톰 크루즈는 의식용 총을 쏴보거나 여왕과의 점심 식사를 했다는데요. 그 우정도 잠시, 슬프게도 여왕은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은 재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톰은 평소에도 여왕을 매우 존경하며 품격 있는 사람이고 그녀가 이룬 역사적인 위협과 헌신적인 자세에 감동했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롤링스톤즈와 인터뷰에서 쿨한 여자 연예인 그룹에 익숙해지질 않더라. 내 업계 유일한 친구는 테일러 스위프트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우정 고백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었죠. 그건 바로 배우 프렌시아 라이자입니다. 프렌시아는 2017년 친구인 셀레나에게 신장을 제공했었죠. 프렌시아는 이 기사를 인용한 인스타에 흥미롭다 라며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현재는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프렌시아는 이미 셀레나 고메즈 인스타그램의 팔로우를 해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 매체는 셀레나의 발언에 있는 업계라는 단어가 어디까지나 음악업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인터뷰 발언만으로 그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두 사람의 불화 의혹은 신장 이식 수술 다음해부터 들려왔죠. 그러나 2021년엔 화해를 했다고 밝혔고 프렌시아가 올해 7월 셀레나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지적하자 셀레나는 아는 사람 전원의 이름을 대지 않아서 미안해 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게 진심 어린 사과인지 아니면 네티즌에게 그저 한마디 하고 싶었을 뿐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네요. 또한 팬들은 얼마 전 공개된 셀레나의 6년 인생을 추적한 다큐 셀레나 고메즈 마이 마인드 미에 프렌시아 이름이 1절 나오지 않은 점을 두고 현재 두 사람은 아주 흥미진진한 관계인 것이 틀림없다 라고 추측하는 중입니다. 셀레나가 수술 이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다시 술을 마시는 걸 두고 프렌시아와의 관계 탓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네요. 크리스 에반스가 피플즈가 선정한 2022년도 가장 섹시한 남자의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에따 잘생겼다. 역시 미국 엉덩대장 출신. 그리고 크리스 에반스가 16세 연하의 배우와 1년 이상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크리스의 열애 상대는 바로 포르투갈 출신의 배우 알바 바티스타입니다. 아주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네요. 언론 매체들이 크리스와 알바의 대리인들에게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는 노 코멘트라고 하죠. 엔지니어와 번역가에 따른 알바는 무려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캄보디아의 고아원에 엄청난 양의 인도적 활동도 해왔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릴리 제임스, 셀레나 고메즈와의 열애 소리 났던 크리스가 이젠 자기 인생의 패기 카터를 찾은 걸까요? 얼마 전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 잭맨의 데드풀 3편 소식이 있었죠. 그 영상에 나온 집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단편 영화 올 투 웰에 나왔던 집이라는 추측이 나오면서 설마 테일러가 데드풀 3에? 라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자신이 출연하는 뮤지컬 영화 스피리티드의 프리미어 레드카펫에 나와 이 말을 들은 라이언 레이놀즈는 장난해요? 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다면 뭐든 할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라이언의 아내인 블레이크와 테일러가 전부 친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모르죠. 아, 그리고 라이언과 블레이크의 아들들은 테일러 이모가 그냥 취미로 노래하는 사람이지 유명 가수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언이 11월 7일 미국 정보 프로그램인 투데이의 게스트로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국 방송 복면가왕에 출연하고 매우 후회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때가 2018년 데드풀 프로모션으로 라이언이 한국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죠. I've been doing this job a long time, and when you go on these international tours, you're like, you start to say, what's the weirdest show we can do? And at the time, this was before The Masked Singer was in the U.S. What's crazy is I was in actual hell. Like, why did I sign up to do this? This is horrible. Well, I don't even know this song. I don't know how to do. Yeah, it was so traumatic. No. 참고로 이때 라이언이 부른 건 뮤지컬 애니의 곡인 투모로우였습니다. 에즈라 밀러가 주연을 맡는 DC 영화 더 플래시의 예고편이 2013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랩의 리포터가 트위터로 이 보도가 정확하다는 언급도 남겼죠. 2021년 후반에 촬영을 다 마친 이 영화를 왜? 싶지만 이건 이 영화가 다른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과 플롯의 변화로 인한 재촬영 때문에 워너가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더 플래시 개봉 3개월 전에 샤잠 2편이 개봉하기 때문에 아마 샤잠 2편의 예고편이 먼저 공개될 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지만요. 기다렸던 분들께는 좀 아쉬운 소식이죠. 마이클 잭슨의 유산관리단체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가 도난당한 마이클 잭슨의 재산을 되찾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영화 프로듀서인 제프리 필립스가 갖고 있는 마이클의 재산 약 100만 달러를 회수할 방침이라는데요. 이 단체는 마이클이 세상을 떠난 2009년 당시 마이클의 누나인 라토야 잭슨과 약혼한 제프리 필립스가 마이클이 소유하고 있던 캘리포니아주 캐럴우드의 저택에서 마이클의 물건들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클의 이 유산들이 최근 매각될 것 같은 조짐을 느껴 현재 그것을 막는 중이라고도 덧붙였죠. 이 단체에 따르면 도난 물품은 하드디스크, 노트북, 아이팟, 비공개 콘서트 영상의 CD나 DVD들로 이것만으로도 약 50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마이클이 가사의 일부를 적은 메모나 카세트 테이프, 마이클의 개인 사진 앨범과 가방, 액자에 들어간 레코드 어워드, 심지어 인형까지 전부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물건들이 전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걸 되찾아줄 판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이에 대해 필립스 측은 마이클 사후 마이클 집에서 물건들을 반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져가달라고 해서 내 집에 두고 있을 뿐이다. 이제 내 거고 훔친 게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우, 재판 가겠네요. 네, 지브리의 생과 치히로 행방불명 분석 영상에 이어 얼마 전 공개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분석 영상도 꼭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